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은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 조금은 색다른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인데요, 바로 옵스봇 테일 2입니다. 자, AI 기반 자동 추적, PTZ 카메라 구조, 그리고 프로덕션 통합 기능까지 이 작은 카메라 안에 꽤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옵스봇 테일 2는 외관상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PTZ 카메라, 팬, 틸트, 줌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돼서, 그러니까 렌즈 자체가 90도 회전이 가능해서 세로 촬영까지 원클릭으로 해결됩니다. 쇼츠나 리얼타임 컨텐츠 제작을 고려한 수평, 수직, 자동 전환 설계입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뭔가 기존 셋업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너무 구시대적인, 비효율적인 그런 느낌이 문득문득 들 정도로 이런 실내 환경에서의 이 카메라의 장점은 굉장히 두드러졌고, 시네마틱한 연출이 필요한 촬영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강의, 인터뷰, 예능, 다큐, 아니면 중계방송들, 교육, 스포츠, 프리젠테이션, 행사 이런 촬영에서 삼각대 짐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선 지시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거 2대 정도 고정이면 잘 뽑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의 요약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오는 거야? 옵스봇 테일 2는 1.5분의 1인치 5000만 화소 CMOS 센서, 4K 60프레임 FHD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픽셀 크기는 2.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PTZ 카메라에서 약점이 되는 저조도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픽셀이 클수록 센서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줄고 어두운 곳에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렌즈는 f1.8 5배 광학 줌, 최대 12배 하이브리드 줌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소규모 스튜디오부터 체육관, 발표 강당 같은 공간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안정화는 고정 짐벌이 핵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03도, 거의 머리카락 한 올 굵기만큼의 미세한 각도 흔들림까지 잡아낸다고 하고, PTZR 구조라서 펜, 틸트, 줌뿐만 아니라 자체 수평은 물론 렌즈 자체를 회전시켜서 네이티브 세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출력은 HDMI, SDI, USB-C, 이더넷 이렇게 지원하고,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상당히 넓습니다. 전원은 내장 배터리로 5시간, PD 전원 어댑터, USB-C 포트를 통해서 촬영 중에도 외부 전원으로 계속 구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 공급 방식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바로 PoE 플러스. 이 PoE 플러스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PoE 플러스는 이제 랜선 한 가닥으로 전원이랑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카메라 설치할 때 전원 케이블, 신호 케이블을 따로 깔아야 하는데 PoE 플러스를 쓰면 랜선 하나만 꽂으면 끝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선이 훨씬 단순해지고 장시간 촬영에도 안정적입니다. 이 카메라는 1.5분의 1인치 그리고 5000만 화소, 사실 1인치 센서가 들어간 PTZ도 있지만 테일 2가 눈에 띄는 건 픽셀 크기입니다. 픽셀 피치가 2.0 마이크로미터라서 노이즈 억제력이 꽤 괜찮습니다. 영상 포맷은 4K 60프레임, FHD는 120프레임, 렌즈는 12군, 풀프레임 환산 22mm에서 110mm까지. 줌 성능은 5배 광학 줌, 그리고 디지털과 결합한 12배 하이브리드 줌까지 지원합니다. 광각 22mm에서는 무대 전체나 작은 카페 공연장 그런 공간을 넓게 담을 수 있고, 망원 110mm 정도 구간에서는 무대 위에서 발표하는 발표자의 상반신이나 얼굴 클로즈업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화각만 놓고 본다면 아주 먼 거리까지 당기는 망원은 아니지만 강의실이나 스튜디오, 중소규모의 공연장 같은 환경에서는 한 대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 언제 이게 트래킹이 됐네. 잠깐만요, 트래킹 좀 끌게요. 이 렌즈 화각이 풀프레임 환산 22mm에서 110mm, 총 5배 광학 줌입니다. 이 구간은 화질 손실 없이 렌즈 자체로 당길 수 있는 범위인 거죠. 그 이후 화각이 디지털 줌 기능으로 당기는 건데, 그거를 12배 하이브리드 줌으로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0mm 이후에 12배가 추가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광학 5배와 디지털 줌을 합산하면 총 12배, 결론적으로 22mm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줌의 화질 손실 구간까지 하면 최대 약 264mm 화각까지 당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학줌은 일반 PTZ 카메라들과는 조금 다르게 디테일이 잘 살아 있습니다. 렌즈는 최대 개방 시 f1.8 그리고 줌으로 갈수록 3.0까지 설계돼서 스테이지 라이팅 아래에서도 안정적인 노출 확보가 가능하고, 아무래도 밝은 조리개는 저조도 촬영에서 유리하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듀얼 네이티브 ISO라는 지원 문구를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구체적인 베이스 ISO 값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보니까 나이트 모드라고 해서 그거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듀얼 네이티브 구조를 활용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정확하진 않아서 직접 듀얼 구간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는 올픽셀, PD 오토포커스, 센서 전체가 포커스 포인트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포커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 트래킹 2.0이 붙으면서 사람, 동물, 사물까지 추적 가능한데,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건 그룹 트래킹과 온리미 모드예요. 예를 들어서 예능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5명이 움직이면 온리미 프리셋을 활성화해서 특정 출연자만 추적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반대로 그룹을 이렇게 활성화하면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게 전체를 묶어서 잡아줍니다. 이 기능이 꿀인 이유는 실제 운영에서 촬영자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구도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이나 예배, 강연 그런 촬영에서 무대에 한 사람만 올라오는 그런 환경에서는 거의 무인 카메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규모 1인 촬영에서 좋은 제스처 기능,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트래킹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고, 줌인 줌아웃 같은 간단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정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옵스보 테일2는 3축 짐벌 구조입니다. 3축을 모두 제어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일반 좌우, 상하 움직임만 되는 PTZ 카메라와는 조금 다르게 PTZ-R이라고 해서 팬, 틸트, 줌, 거기에 롤이 추가되면서 카메라 자체가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도 잡아주는 시스템을 가진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렌즈부 자체를 회전시켜서 네이티브 세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디지털로 영상을 돌리는 게 아니고 센서와 출력을 모두 세로로 전환하기 때문에 화질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진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0.003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배율 줌을 당기면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는데 그걸 잘 잡아준다는 뜻이죠.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유지해줍니다. 입출력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HDMI 2.0으로 4K 60프레임, SDI는 1080 60프레임, USB-C 3.0은 UVC 스트리밍, 그리고 이더넷 포트는 PoE 플러스 전원 공급까지 겸합니다. 오디오 입력은 마이크랑 라인 인풋이 따로 있어서 작은 믹서나 이런 무선 마이크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강연 같은 현장에서는 오디오 믹서 출력을 그대로 카메라의 라인으로 넣으면 영상과 동시 녹음이 깔끔해집니다.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와 BLE 5.4 원격 운영을 전제로 한 설계라 무대 위에 설치해놓고 후면 콘솔에서 제어하는 구조에 잘 맞습니다. 프로토콜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NDI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고화질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라 방송이나 멀티캠 환경에서 유용하고, SRT는 인터넷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RTMP와 SP는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스트리밍에 바로 연결할 때 쓰이고, 비스카와 펠코는 전통적인 PTZ 카메라 컨트롤 프로토콜이라 기존 하드웨어 조이스틱이나 콘솔에 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reeD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규격인데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 데이터를 그대로 가상 스튜디오나 언리얼 엔진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스트리밍부터 가상 제작까지 환경에 맞는 연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근데 다만 SRT를 사용할 때는 일부 프로토콜이 비활성화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구성 전에 반드시 리허설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테일2는 HDR 처리와 AI ISP를 강조하지만 로그나 로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네마급 컬러 그레이딩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대신 방송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 카메라를 계속 써볼수록 관찰 예능이나 다큐에 사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출연자 동선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카메라가 알아서 추적을 해주니까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고, 물론 오추적 위험도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리미와 그룹 모드를 잘 설정해두면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편리한 운영이 가능하고, 예능뿐만 아니라 행사나 강연, 교육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 테일2 한 대, 그리고 중계석에 PoE 플러스 스위치를 놓으면 HDMI는 4K 레코더로, SDI는 본선 송출용으로, NDI는 모니터링용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한 명뿐이어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스포츠나 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빠른 패닝 속도와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 농구 코트나 댄스 무대에서 주요 장면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네마 영화 제작처럼 로우와 로그 파이프라인이 필수인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오디오 입력이 3.5mm만 지원되기 때문에 XLR 기반 음향 환경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테일2는 기본 앱뿐만 아니라 옵스봇 라이브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최대 3대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멀티캠 라이브 스트리밍을 구성할 수 있죠. 작은 공연이나 강연, 온라인 세미나 같은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각도를 운영해야 하는 촬영일 때, 그럴 때 테일2 여러 대를 붙여서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환경에서는 옵스봇 센터가 메인 제어 허브 역할을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웹 UI 콘솔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앱, PC, 웹 어디에서든 동일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펠코 D나 펠코 P 같은 컨트롤러를 쓰면 카메라 여러 대를 줄줄이 연결해서 하나의 조이스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보다는 대형 행사나 방송 스튜디오에서 특히 유용하겠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리모컨을 통해서 프리셋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고, 밝은 야외 촬영에서는 전용 ND 필터, 촬영 시간을 5시간 이상 더 늘려주는 360도 회전 베이스형 확장 배터리,
배터리, 그리고 현장용 삼각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송 방식도 확장할 수 있는데요. 테일2는 옵션으로 NDI HX3 라이선스 키를 제공합니다. HX3는 일반 NDI보다 대역폭은 줄이면서 지연은 거의 없는 고화질 전송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방송이나 라이브 환경에서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버추얼 프로덕션 지원입니다. 테일2는 방송용 고가 PTG에서만 보던 프리D와 언리얼 엔진 전용 플러그인까지 제공합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가상 스튜디오에 연동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버추얼 세트, LED월, AR 방송 같은 최신 제작 환경에서도 테일2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0.003도 수준의 미세 진동, 억제 안정화 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옵스보 테일2는 한 대만 설치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동화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제품입니다. 관찰 예능, 다큐, 교육, 예배, 종교, 스포츠까지 작게 설치하고 크게 운영하고 싶은 팀이라면 이 카메라는 충분히 유력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테일2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먼저 강의하는 사람, 혼자서 강연을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카메라 구도를 계속 맞춰야 된다는 점이죠. 테일2는 AI 트래킹으로 발표자를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강의자가 칠판 앞을 오가도 강단을 왔다 갔다 해도 프레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로 전환까지 가능해서 온라인 강의는 가로 영상으로, 쇼츠나 릴스용은 세로 영상으로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어. 보통 리뷰 영상은 제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테일2는 정경 우선 포커스 모드를 활용하면 지금 정경 우선 포커스 모드인데, 이거를 활용하면 손에 든 제품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인물의 얼굴에서 손에 든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옮길 수 있죠. 1인 촬영자가 카메라를 따로 만지지 않아도 시청자에게는 깔끔한 제품 클로즈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토크형 콘텐츠. 테일2는 오토 레벨링과 짐벌 안정화가 들어있어서 카메라가 약간 기울어져도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줍니다. 덕분에 촬영자는 그냥 앉아서 말만 하면 되고, 촬영 도중에 프레임이 삐뚤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라이브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기본 스트리밍 지원은 물론이고 확장 옵션들이 많아서 유튜브나 기타 플랫폼들, 멀티캠 라이브를 구성할 때도 이거 한 대로 충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스처 컨트롤까지 있어서 방송 중에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트래킹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에 신경 쓰는 시간은 줄이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에게는 강의 집중도를, 리뷰어에겐 제품 전달력을, 스트리머에게는 운영 효율을 높여주는 카메라, 그게 바로 테일2의 포지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1인치 이상 센서 카메라와 비교하면 아웃풋 화질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나 로우 같은 지원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AI 추적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완전히 매뉴얼 오퍼레이터를 대체하긴 어렵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옵스보 테일2는 토탈 영상 제작 솔루션에 가까운 촬영부터 송출, 심지어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 하나의 올인원 카메라 장치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로운 시도이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 존재감을 키워나갈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